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첫눈이 온다는 절기 소설이었는데요. 대체로 포근했습니다. 이틀간 칼바람이 불던 우리 증시도 상대적으로 오늘은 포근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양시장 모두 색깔만 달리한 채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이 이탈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주는 가운데 21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하면서 약 보합권인 63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처럼 보합권에서 양시장 모두 마감하기는 했습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과 또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불안감, 또 다음 주에 있을 MSCI 리밸런싱 이슈를 앞두고 혼조세와 관망세가 짙은 오늘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시장 장 마감 이후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적인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과 전망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이미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집어주셨는데요. 이 외국인 수급이 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일자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를 연기를 했는데요. 연기를 하긴 했어요. 종료하지 않고 연기를 했는데 조건부 연기예요. 즉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이 이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언제든지 이것을 종료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살아있는 현재 시장에서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수가 상승 반등은 했으나 이 바로 요 포인트, 이 직전 꺾이기 직전 반등하던 이 자리에서 들어온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아니었다. 어떤 수급이었다? 연기금 수급이었다. 즉 지수 방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라 그랬죠. 이 지수 방어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온 수급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인 이탈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2100포인트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그 가격까지 내려앉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수 그래도 어제는 떨어졌지만 오늘은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좀 버텨줬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로 가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자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완전하게 다르죠. 왜? 코스피 지수는 지수 방어를 들어갔습니다. 그 연기금하고 기관이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들어가지 않았죠. 오늘도 거의 지옥 보고 왔습니다. 그죠? 연속적으로 3, 4거래일 연속으로 하방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단기간 동안 5%가량, 6%가량이 하락세가 나온 모습들이 보여주게 됐고요. 자, 그럼 이렇게 빠지면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종목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수가 5% 빠지면 내 종목은 10%, 20%, 심한 종목들은 뭐 이런 인트로메딕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처럼 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되진 않았으니 아직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게다가 시장 자체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미중 무역 전쟁 지금 종결되지 않았고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소미아로 인해서 약해져 있었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약해져 있었던 대한민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이 사실을 아신 상태에서 증시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파라오 전문가가 말씀해드렸던 걸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요날 정확하게 저번 주 월요일이죠.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화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하방세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즉 시장의 하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 하방은 충분히 피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속에서도 수익 실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떨어지셔서 굉장히 우울하실 거예요. 아마 좀 밥도 잘 안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최근 막 5주 동안 한 달 넘게 올린 증시가 한 3거래일 만에 빼버리고 내 계좌가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속상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렇게 속이 새까맣게 좀 타들어가는 분들을 위한 오늘자 강의와 추천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파라오와 함께 시장을 다 잡고 저는 우리 여러분께 결과론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 앞으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고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 초보 투자자들도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확률 높게 수익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핵심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8호 믿고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소미아 종료가 아닌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조건부 연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스크는 살아있고 또 그 외에도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시장 좀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당분간은 경계감 가지고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 어떤 주식 명언 들려주실 건가요? 자, 오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명언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의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점을 짚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움직임을 보일 때 대비할 수 있고요. 이 대비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시장에서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실제 시장도 그렇고요. 이 종목도 그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좋은 종목들도 어디서 살 기회를 잡을까요? 고점에서 바로 사지 않고 좀 눌림목 자리에서 사주는 전략을 좀 세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오히려 안 좋을 때 내 종목이 이렇게 세력주가 아니고 담을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시장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연기금에 의해서 올라간 시장입니다. 연기금이 지수방을 하면서 올라간 시장이에요. 자, 이러므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 우상향 보이면서 날아간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아마 홀딩하셨거나 추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소미아 문제가 됐죠. 제가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시장은 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어요. 특히나 지소미아로 인해서 지수가 약해진 상태에서 대한민국 지수에 뭐가 또 악재가 뭐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미중무역전쟁. 미중무역전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뭐 미중무역전쟁 해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아마 강의를 뒤에 제가 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미중무역전쟁 악재가 뜨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지수가 하방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런 자리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해 드리는데요. 이번 이 눌림목이요. 누군가에겐 위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라오 방송을 꾸준히 보시고 지금까지 좋은 종목들을 골라오시고 이미 급등 수익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회입니다. 지금 준비를 마치고 올라가기 직전인 세력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세력주들의 맥점만 짚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계좌를 지금 현재 복구해낼 수 있는 만한 전략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확률은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89%, 90% 육박하는 확률이 나오는 단타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자리들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며칠간 흐름이 좋았을 때 안 좋았던 요소들 역시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언제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해봐야겠죠.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 푸른 기술입니다. 푸른 기술은 이번 주에 하락장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후에 반등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푸른 기술 지금이 매수의 기회 맞을까요? 차트 딱 보면 이제 답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차트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뭐 두말할 것 없죠? 아름답습니다. 그죠? 종목이 정확하게 1차 파동 탁 나오고 주가가 하락했지만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고점 매물대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이렇게 횡보 자리들 나오게 되고요. 이 물량과 더불어서 정배열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딱 보겠습니다. 제가 딱 선을 두 개 그었어요. 이 사이 구간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때는 남북경협 이슈 있었습니까? 호재성 이슈 있었어요? 호재성 뉴스도 없었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일 순식간에 17% 급등, 순식간에 15% 급등, 저가 대비해서 1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가 관리가 완벽하게 들어간 주식들을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남북경협 관련 악재 뜨고 있죠. 조만간 호재성 뉴스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준비한 종목들이 빵! 하고 날아가게 되면서 전고점을 뚫고 상한가 부분까지 강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서 이렇게 준비한 사람으로서는 이 푸른 기술 자리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그냥 바로 날아갈까 봐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맥점 자리를 완벽하게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근데 가시적으로 눈에 남북경협이라든가 북미 협상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시장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항상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면서 전고점이 넘는 파동까지 넘보셔도 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가 뜨면 푸른 기술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조금 눌렸을 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방식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푸른 기술 AS 해드렸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소프트센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 가지고 오신 종목인데요. 횡보하는 듯 하더니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소프트센 향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잡으신 분들 아마 장막판에 이 종목이 쑥 끌어올려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분들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 자리와 맥점 자리 살펴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셔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차트 확인해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입니다. 전형적인 파라오가 말했던 N자형 파동. 저기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받지만 적정 주가 이하로 안 밀리죠. 오늘자 반등 나왔던 자리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의 저가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오늘 장마감은 7% 마감하긴 했지만 오늘 장중 고가 11.4% 정도까지 파동 자리가 나와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셔도 수익권에 들어가셨을 만한 종목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오늘자 중요한 것은 시장이 급락 시장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방 시장이었어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눌림목이 나온 시장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아지가 나왔다. 11%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 즉 누군가 의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자리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정확하게 누가 이야기라도 한 듯 저가는 똑같이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죠. 저가 반등, 저가 반등, 저가 반등. 이런 자리를 가져가다가 대형 이슈가 터짐과 동시에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는 패턴들이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편입하신 분들 주목하세요. 편입하신 분들은 일부 수익권이 나왔을 때는
절반 매도 정도가 괜찮을 거라고 봐요. 한 3에서 5% 정도, 5%는 솔직히 욕심이라고 보고요. 3%만 먹어도 됩니다. 3% 정도의 절반 익절 그리고 후속 파동을 지켜보시면서 전고점 매물대 대략적으로 가격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2,300원 구간, 이 2,300원 구간의 자리를 한번 넘보셔도 될 거라는 말씀 드려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 이외에도 제가 과거에 추천해드렸던 이 세력주들이 정확하게 시장이 밀려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버텨주고 힘있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파라오가 역시나 준비하는 자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 안정감 있게 종목에 대한 홀딩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종목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쌤 파라오 전문가님 이야기 듣고 보유하신 분들 3% 정도 수익이 나셨을 때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절반 정도 챙기시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요즘같이 하락장일 때 상한가를 쓸 수 있는 종목 공개하신다고요? 그렇죠. 아마 조금 눈치채신 분들 좀 이미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락이 강하게 나오는데 올라가는 종목,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최근에는 SK바이오라는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더라고요. 그죠? 오늘자 올라갔죠. 이런 종목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상한가를 쓰는 테마 종목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선 테마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뭐 대선 테마 관련 종목들도 한 명의 주자, 이 한 명의 주자와 관련된 종목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미 누군지에 대해서 눈치채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방송에도 강조해드렸는데요. 지금 남선알미늄이라는 대장 주격 종목이 돌바락제에 의해서 떨어진 상황이죠. 그럼 이 대장 자리를 누군가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후속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대장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한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 아직 힘이 남은 종목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이 8호 전문가 준비했으니까요. 대선 테마 관련 종목, 강하게 상한가까지 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 파악하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테마와 관련한 급등 기대주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오늘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신 분들보다는 손실이 나신 분들. 원래 보통 손실이 나면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본다. 이 증권방송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돌려보신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절실하기 때문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이것만 알아도 수익 날 수 있다라는 오늘 핵심 강의를 여러분께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죠? 아직까지 하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방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남아있는 현재 타이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손실나는 계좌 복구할 수 있을지, 앞으로에 대한 전략, 이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꼭 짚어야 될 부분들만 정리했으니까요. 이 하락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하락장을 미리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하락장에서 손실 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자 이 하락하는 시장에 따라서 손실을 너무나도 많이 보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시장에서 어떤 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하락장 시장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까지만 잘 시청하셔도요. 앞으로 나올 하락시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포착해낼 수 있는 방법들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대폭락, 이것만 알아도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폭락이에요. 전문가님, 대폭락이 나올까요? 대폭락이 나올까요? 라는 부분들. 정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원금 회복은 가능할까요? 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하락시장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상한가에 준하는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포착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허리가 안 좋아요. 너무 오래 앉아서 이제 모니터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 디스크가 왔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걸려보신 분 한 분씩 아시죠? 제가 자세가 좀 이상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종목 찾으려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국경제, 그러시군요. 많이들 걸리셨죠, 디스크. 한국경제예요. 한국경제 어떻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 성장률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시장이 이 경제가 망하냐 안 망하냐라는 내용의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님,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것부터 짚어두고 갈게요. 안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단시간에 망하긴 힘들어요. 만약에 망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걸려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산업 주도 섹터나 기업들이나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정부 자체도 그렇고 한 번에 무너질 만한 체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망하진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충분히요. 지금 현재 경제는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보통 이 상승과 하락을 보시면 전문가님, 지금 현재 경제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 여기 자리란 말씀드려요. 여기 자리는 어디예요? 꼭대기에서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 즉 경제가 충분히 더 안 좋아질 만한 건덕지와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만큼 이 하락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해보셔야겠죠.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6천조 이상의 부채입니다. 이것은 개인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를 합친 수치고요. 이 기준은 통계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016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2019년도죠. 최소 6천조에서 많게는 7천조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려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항상 말씀드렸죠. 내년도 2020년도 슈퍼 예산안이라고 하는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500조입니다. 500조 가량의 슈퍼 예산안이 편성됐다라고 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부채가 얼마라고요? 6천조네요. 그죠? 몇 배예요? 12배예요. 어마무시한 부채가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대한민국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역대급 최고치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웬만한 국가들 다 역대급 최고치 부채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죠. 중국, 그리고 미국 또한 역대급 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정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죠. 근데 이 부채가 그냥 있다라고 해서 그냥 문제가 되진 않아요.
부채 존재해요. 부채를 감당할 만큼 경제가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를 좀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되는 게 부채이기 때문에 뭐 딱히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 이번 미국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문제가 되는 이유,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경제의 건강이 악화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감당하고 있었던 이 부채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오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 부채가 빵빵빵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무역 의존도는 70%, 굉장히 높은 수치죠. 즉,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함으로 인해서 특히나 중국, 옆나라가 중국이죠. 옆나라 중국과 굉장히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겹쳐요. 굉장히 많은 부채, 경제가 위기가 올 만한 건덕지가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실제 화면에 보이시는 건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올라갔다가 꺾이는 시기입니다. 올라갔다가 꺾이는 시기입니다. 올라가고 있죠. 최고치를 향해서. 그리고 꺾이는 시기가 언젠가는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 2000년도 당시 IT 버블로 인해서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몇 퍼센트 박살났냐? 52% 박살났고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몇 퍼센트 박살? 56% 박살이 납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박살났어요, 우리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지수가 52% 박살난다? 지수가 56% 박살난다? 내 개인 종목에는 마이너스 90%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대하방이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내일 당장부터 그런 하방이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증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풀어야 될 만한 숙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 국내에서 풀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상태에서 이 미중 무역 전쟁, 이 갈등, 경제를 조금씩 안 좋게 만드는 미중 무역 전쟁 갈등 자체는 지금 현재 적어도 2020년 11월 3일까지는 이어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왜? 미국의 대선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꺼내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카드라고 하죠.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이슈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2020년도 11월 달 부분까지, 10월 달 부분까지는 이 이슈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다. 합의가 되더라도 스몰 딜, 웬만하면 스몰 딜도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좀 유예시키는 정도로 끝냈고 본격적인 제대로 된 합의는 이뤄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중 무역 전쟁 최근에 갈등이 해소되는 듯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절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매일 나오고 있는 홍콩 시위예요. 이 홍콩 시위, 전문가님, 우리나라 이슈도 아닌데 왜 매일 9시 뉴스에 나오고 왜 매일 메인 기사에 홍콩 시위가 나와요? 이유가 있겠죠. 물론 주의 체제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 더, 이 시위는요. 단순하게 보면 그냥 홍콩 국가 안에서 국민과 국가와 지금 시위대와 국가가 싸우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뒤에서 미국이 홍콩 시위대를 도와주고 있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측은 강경 대응을 하고 있죠. 즉 홍콩 시위도 무엇의 일부입니까? 그죠?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홍콩 정부에서 지금 현재 강경 대응에 나섰다라는 부분 우리 여러분께 주목하시고요. 그 포인트를 짚어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거의 둘 다 한치도 물러섬 없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슈를 만들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지 않는 이상,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닌 이상 미중 무역 협상은 빠르게 이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전 이번 스몰 딜도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개인의 판단이 있으시면 개인의 판단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대한민국 지수는 더 떨어지게 되겠죠. 미중 무역 전쟁이 안 끝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지수가 다른 국가 지수들에 비해서 더 떨어집니다. 전문가는 왜 그래요? 미국 지수는 이제 살짝 꺾였고요. 일본 지수는 떨어지지도 않던데요. 대한민국 지수만 왜 하필이래요? 이걸 풀어봐야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의 월봉 차트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자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나 이민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 차트를 보고 이민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농담이죠. 그럴 정도로 농담 삼아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정도로 증시가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살짝 꺾였을 때, 요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 우상향을 찍어주게 되면서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2015년도 당시, 여기가 15년이에요. 15년도 당시 최고치를 찍고 나서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크게 맞았고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보이지 못하고 장기 평선 이탈, 지금 현재 우하향 추세를 찍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지수가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 자체가 2015년도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중국이 외화 자본을 받아들인 뒤 한 번에 거품이 빠지고 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근데 이 흐름이 두 국가들만 해당하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요, 다른 국가들에도 굉장히 많이 해당되게 됩니다. 제가 두 개의 국가를 한번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일본이고요. 하나는 브라질입니다. 남미입니다. 자, 이 국가에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인종도 다르고요. 그죠? 지역도 너무나도 다르고요. 그죠? 다르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바로 적어놨는데요. 정답 뭐예요? 친미 국가입니다. 미국과 조금 친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항상 상대적인 거, 비율의 문제예요. 누구 쪽과 조금 더 친하냐, 조금 더 안 친하냐에 대한 문제죠. 지금 현재 굳이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일본과 브라질은 친미 국가 쪽에 속하게 되고요. 실제 이 국가들의 증시는 올라갔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뻔하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 어떻게 됐다고요? 올라갔다니까요? 그럼 이 국가들 증시도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올라갔습니다. 이게 똑같이 월봉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와 같이 깔끔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중간에 눌림목도 있었지만 확실히 가능한 건, 확인이 가능한 건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찍어주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도 신고가를 찍어줬고 신고가 직전까지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고요. 브라질 증시요, 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당선된 이후부터 증시가 어떻게 됩니까? 폭등하게 됩니다. 2016년이거든요. 2016년도 이후로 주가가 폭등하게 되면서 최고가를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는 증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맞추셔야겠죠. 대한민국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물론 앞서 말씀해드렸지만 비율의 문제입니다. 비율의 문제예요. 조금 더 어느 쪽의 색깔을 조금 더 갖고 있냐라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어느 한편에 완벽하게 설 수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는 최근 미국보다는 중국 측에 좀 더 가까운 정책들과 내용들과 정치 방향성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외국계 해칭 펀드, 지수와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지수는 다른 국가들 지수보다 턱없이 약한 증시가 나와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옆나라 일본에서 시비를 거니까 대한민국 증시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수는 2018년도까지 똑같이 월봉입니다. 2018년도까지 최고치를 찍으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듯 싶다가 이때 당시에 중국 증시가 다시 반등 나올 때죠. 그러다가 2018년도 이후에 거의 2년 동안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2년 안에 우리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충분히 투자해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존재하신 분들이에요. 왜? 2년 동안 최악의 증시를 그래도 견뎌내면서 살아남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증시가 올라가는 증시에는 우리 여러분들 그냥 뒤로 넘어져도 우리 여러분 수익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간만 이겨내면 다시 상승장에는 너무나도 쉽게 수익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희망 잃지 마시고 지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파이팅이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오케이? 자, 그러면 대한민국 지수 계속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수가 지금 현재 지소미아와 방위비 인상으로 인해서 누구와 조금 더 갈등을 맺고 있습니까? 미국과 갈등을 맺고 있죠. 이 미국과 갈등을 맺게 되면서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지수가 턱없이 약해졌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냥 떨어지진 않아요.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아. 하지만 허약한 증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만으로 하락하진 않아. 하지만 이중 무역 전쟁 같이 악재가 하나 더 나왔을 때는 팍 하고 급락하게 하게 되는 증시가 나와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최근 증시 중에 대한민국 증시가 거의 제일 약해요. 여러분들. 이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문가님 이번에 지소미아 좀 연기 나왔는데 어떨까요? 전 악재는 살아있지만 그 전보단 나아졌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3거래일 만에 마이너스 5%가 급락이 나오는 시장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반등도 조금씩 나오면서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하방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시름 놓으셔도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이 투자의 방향성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대한민국 증시 중장기적인 투자의 방향성. 그죠? 상승보다는 당연히 뭐가 더 많습니까?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죠. 상승은 아니고요. 하락이 맞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하락하는 증시에서는 어떻게 투자해 봐야 되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방향성을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실 겁니까? 단기 투자를 하실 겁니까? 어떤 투자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까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중장기 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잘못하면은 악재 맞으면서 허약 증시에다가 악재 뜰 때마다 이렇게 마이너스 5%, 종목별로 마이너스 10%, 20% 급락하는 시장. 우리 여러분들 뭘 바랍니까? 그죠? 장기 투자 안 됩니다. 무엇이 확률이 높다? 단기 투자가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난 중장기 투자 좀 잘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그걸 뭐 꼭 손실이 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신만의 노하우로 연속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내신 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최근 증시가 급락이 나올 때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단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단타를 해야 됩니다. 단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단기 투자를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증시 박살나니까 다 떨어지던데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자리를 말씀드렸죠. N자형 파동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N자형 파동이 조금 변형됐어요. 이게 조금 더 사실적인 N자형 파동입니다. 종목이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요. 주가가 파동이 나온 뒤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를 지켜주면서 바닥을 잡게 되고요. 이렇게 움직여주는 자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이 선떼기 그냥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이해하라고 하면 못 하시니까 종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은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일본 규제 관련 종목입니다. 보겠습니다. 종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N자형 파동 방금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자, 딱 볼게요. 딱 요 자리가 보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이제 확인되실 거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N자형 파동 자체가 나왔다가요. 종목이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2번 정도의 횡보 자리,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2차 파동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이 구간을 정확하게 3구간을 나눠요. 이렇게 나눕니다. 가장 첫 번째 구간, 1차 파동이 나왔다가 조정받는 구간,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세 번째, 3차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가 앞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해드렸던 승률 89%의 맥점 자리를 짚어볼 줄 아셔야겠죠. 그 맥점 자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점 자리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일단 1차 파동이 나오기 시작해요. 1차 파동의 초입 구간 상한가 부분 보이세요? 그죠? 상한가 이후에 그냥 바로 찍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 이거 추격 매수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매매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가 나온 이 캔들 모든 역배열 자리를 정배열로 바꿔주면서 거래량이 터진 그것도 1분 봉상 가장 강한 거래량이 장 초반 들어온 종목은요. 세력이 시작하는 자리예요. 시작하는 자, 물론 작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본 규제 같이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높겠죠. 이런 종목들이 이 시작하는 자리가 나와줬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찍어볼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종목에 매수를 들어가면서 이 1차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A 맥점이라고 합니다. A 구간이라고 표현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종목은 50% 정도의 파동, 짧게는 30% 정도의 파동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자리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혼자 짚어내시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자리는 바로 이 B 맥점하고 C 맥점인데요. 종목을 보시면 위아래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보시면 박스권 자리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아래에서 잡아야겠습니까? 위에서 잡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아래에서 잡아야죠. 바로 이 구간이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B 구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차 파동이 시작되는 파동. 모든 차트가 위아래 지금 현재 횡보 자리를 가져가면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2차 파동이 나오는 정배열 자리를 들어간 자리,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자리가 바로 이 맥점 자리를 C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꼭 짚어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한 차례 급등했고요. 조정받았습니다. 일정 주가를 지키고 26%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자리입니까? B 자리겠죠.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차트 자체가 다시 저가로 내려왔네요. 저가 일부 지지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튀어주겠죠. 왜? 아까 전에 횡보 나왔으니까요. 그죠? 이 B 자리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푸른 기술 자리 어떤 자리겠습니까? A, B, C 중에 정해보세요. 어떤 자리겠어요? 주가는 1차 파동이 나왔고요. 조정받았고요. 이미 횡보 자리를 몇 번 보여줬고요. 모든 차트가 정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C 자리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력들이 이미 주가 작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셔야지만이 수익이 난다는 말씀드리고 비덴트 마찬가지죠. 22%, 11% 너무나도 쉽게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도요. 최근 시장 하락했죠? 비덴트 안 갑니까? 날아가죠.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이슈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대선 대장주. 정확하게 이 맥점 자리 확률 89%의 맥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존재하고요. 특히나 이번 지금 대선의 가장 핵심 인물로 떠오르는 이낙연 관련 종목에 대장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최근에 대장주격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월드도 100%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줬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월드 100% 후속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확률 높게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 무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포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죠?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하락장에서 꼭 짚어야 할 핵심 내용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또 하고 싶은 말을 많은데 시간을 짧아가지고 그죠? 좀 아쉬운데 빠르게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12조, 최근에 아기상어 관련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나 맥점 자리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ABC 자리 여러분 보셨죠? 그 자리 중에 어떤 자리인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파동이 이미 나왔고요. 눌림목이 나왔고요.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가면서 파동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자리일까요?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나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단기적인 파동이 생각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욕심내지 말고 상승이 나오면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자리는 시가 이하 자리, 목표가 자리는 2만 원 자리, 손절가 자리는 17,000원 자리 지금 현재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초가 이하 매수,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7,000원 자리 가져가시면서 계속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단기적인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였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목표가와 손절가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두 번째 관심 편입주 소개하신다고 하는데요. 관심 편입주 두 번째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알려주실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단연 최근에 최고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선 테마 관련 종목이죠. 특히나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좀 독보적인 좀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면서 정말 웬만한 종목들 지금 이슈만 받았다고 하면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는 챙겨봐야겠죠. 우리 시청자님들. 다 많이 뭐 2개, 3개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한번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포착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요일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면서 즐겁게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